자, 75조 납세의 성립 확정 소멸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납세의 성립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올해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 봅니다. 다만 기본적인 내용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면은 자, 납세의 성립과 확정 소멸, 납세 의무의 성립, 그다음 뭐죠, 여러분? 확정, 그다음 뭐죠? 소멸. 그래서 납세의무는 성립하고 확정되고 소멸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뭐 올해 나올 가능성은 없다 봅니다. 납세의무 성립은. 다만 확정은 뭐 물어볼 수도 있죠. 별표 하나 정도. 별표 2개? 별표 2개. 그다음에 이 소멸에서 우리 제척 기간, 그렇죠? 그래서 제척 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소멸 시효가 어떻게 되면 완성되면 납세의무가 소멸되죠. 요때 요 제척 기간 특히 한번 좀 봐두실 필요가 있다. 네.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납세의무 성립은 당해 세목이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성격, 당해 세목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렇죠? 확정은 당해 세목이 뭐죠, 여러분? 부가 징수 방법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걸 가지고 추정해서 답을 고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 75쪽에 보시면 여러분 뭐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식이 나왔죠.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에 등록면허세 묶으셔놓고 뭐라고 적어놨죠, 여러분? 행위세. 행위세는 항상 어느 시점이죠? 행위 시점이죠. 예,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등록만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죠. 자, 양가로 3번에 재산세,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묶으라고 그랬죠? 무슨 세죠, 여러분? 보유세. 보유세는 항상 언제죠, 여러분? 과세 기준이 있죠. 이때 과세는 언제죠, 여러분? 6월 1일이죠. 예, 그래서 재산세나 지역 자본세, 특정 부동산세 다 언제다? 6월 1일이죠. 다음 페이지. 양가로 5번 나왔죠, 여러분? 예, 뭐죠? 부가세죠. 그래서 부가세로서 뭐가 나왔죠, 여러분? 지방교육세 나왔죠. 그럼 부가세는 항상 뭘 쫓아간다고 여러분? 본세를 쫓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기서 그 과세 표현의 세모, 그 과세 표현되는 세모 뭐죠, 여러분? 본세. 그러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언제냐 물어보네요, 여러분? 뭐? 취득세의 지방교육세. 그러면 이때 지방교육세 뭘 쫓아가는가? 취득세. 그럼 뭘로 가는가? 취득하는 때로 가면 되는 거죠.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그렇게 나왔네, 여러분.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그러면 이때 지방교육세 뭘 쫓아가라고? 재산세. 그럼 어디로 가는가? 과세 기준일로 가는 거죠, 뭐. 자, 양가로 6번 뭐 나왔죠, 여러분? 지방소득세. 얘는 항상 뭘 쫓아가면 돼요, 여러분? 소득세 쫓아가면 돼. 글자들은 무조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쫓아가면 된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언제 납세 성립하냐? 그러면 그 과표가 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가 성립하는 데다. 다만 특별징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국세에 뭐와 연결시켜야 되죠, 여러분? 원천징수와 꼭 연결시켜야 되죠. 그래서 특별징수는 지방소득세는 뭐 소득세를 뭐 할 때 원천징수할 때. 법인세는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법인세는. 자, 양가로 7번 가산세 뭘 쫓아하면 되죠? 가산할 지방세 국세 쫓아하면 되죠. 양가로 8번 수시부가해야 한다. 그러면 그냥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돼요. 그때 시험에는 왼병할 거기 보충 참고가 나왔죠. 왜 이걸 물어봤는지 확인하는. 작년 이 문제 나왔는데 상당히 당황했어요. 저도 당황했고요. 참네. 그래서 제3분 주민세가 나온다든지 뭐 자동차세가 나왔는데 자, 오늘 나간 프린트 잠깐 볼까요? 자, 4번 보죠. 오늘 나간 프린터 4번. 결론 이제 올해 안 나와. 29에 나왔으니까. 4번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간은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가와 무관함. 그러니까 특별징수나 수시부가는 따져라 따지지 마라. 따지지 마라 그 얘기 여러분. 자, 1번 재산분 주민세. 얘가 나왔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주민세가 나왔다 답이다 아니다. 아니었어요. 근데 작년은 얘가 답이었어.
그래갖고 두 문제 나왔는데 두 문제가 다 어려웠어. 그래서 4번이 바로 1번 재산분 주민세. 자, 우리 책 잠깐 보시면 76페이지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2번 주민세, 동그라미 1번 균등분 및 재산분하고 과세 기준이 있죠. 저거나 과세기는 7월 1일이야. 그 과세기는 7월 1일.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예. 그래서 주민세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은 나눠져 있는데 동그라미 1번 균등분 및 재산분의 그는 언제다? 과세기는. 그럼 이때 과세기는 언제다? 여러분 7월 1일이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결론 4번 문제 4번은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그래서 문제 보세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죠. 자, 지방소득세 나왔죠? 근데 뭐에 대한 거야? 양도소득이죠. 그럼 뭘 쫓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양도소득세 쫓아야죠. 그럼 양도소득세는 무슨 세니까? 기간세. 기간세는 언제라서 과세 기간이 뭐 할 때, 여러분? 끝나는 때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죠. 이게 바로 소득세의 원칙이죠. 그래서 소득세는 언제 납세만 성립하냐? 그러면 과세 기간이 끝날 때 납세 성립하고 그에 쫓아는 지방소득세를 그냥 소득세 치면 되죠. 근데 예외가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죠, 여러분? 예정신고는. 그래서 작년에 이거 예상했는데 예정신고는 양도세 이거를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했는데 이거는 안 나오고 MB형을 주민세가 나오고 그랬으니 안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매년 3월 30일이 아니라 언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가 돼야 되는 거죠. 자, 3번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죠. 밑줄 지방교육세. 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재산세. 그럼 재산세 언제야? 과세 기준이죠. 과세 기준은 언제야, 여러분? 6월 1일이 되겠죠. 6월 1일. 4번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 여러분, 그러면 77조 보세요. 교재. 교재 잠깐 봐야 돼. 교재 77조. 메뉴에 기타 국세. 국세도 기타제 나왔어요. 이게 작년에 다 기타제 나왔어요, 여러분. 참고해서 나왔어요, 다. 거기 6번에 보시면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 법인세가 있죠? 예. 그러면 이때는 밑줄 중간 예납 기간이 뭐 할 때, 여러분? 끝나는 때죠. 뭐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날 때. 그래서 매년 12월 30일이 아니라 중간 예납 기간이 뭐 할 때? 끝나는 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아니 공인중개사한테 자동차세를 왜 물어보냐나 환장하네 이 스킬은. 그러면 이때는 언제냐? 납기가 있는 달에 1일이야 1일. 근데 그걸 또 10일로 바꿔놨네. 아이 흉측한 놈들 같은. 그죠? 1일인데 그걸 뭘로? 10일로 바꿔놨어. 하여튼 그래갖고 작년에 4번은 답이 몇 번 여러분? 1번. 그래서 상당히 답을 찾기가 어려웠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한 4문제 정도에서 5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던 거죠. 자, 뭐 그러나 이미 세법 오기 전에 공법에서 맛이 다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미 공법에 맛이 가셨기 때문에 세법은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이미 공부해서 가르겠는데 뭐씨. 그래서 작년 물어봤어요. 세법 어떻게 잘 보셨대요? 세법은 어떻게 봤는지 자체가 기억이 안 나죠. 이미 뭐 공부에서 그냥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하여튼 잘해봐 민계공에서. 뭐 열심히 하잖아 민계공. 세법은 안 해도. 자, 그래서 보시면 되죠 뭐. 그래서 전략이 중요하죠. 전략이. 싸움할 때도 항상 싸움할 때도 전략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공부할 때도 저는 전략을 좀 많이 강조하는 사람인데 또 그런 얘기하면 자꾸 또 잔소리 한다고 그래갖고 싫어해갖고. 자, 77쪽 납세금 확정 갑시다. 올해 또 나온다면 올해는 저는 뭐 납세금 확정. 저 부가징수. 납세금 확정 뭘 보라 여러분? 부가징수. 부가징수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딱 3가지 여러분. 그냥 뭐하고 신고 납부. 보통징수, 그죠, 여러분? 네, 뭐죠? 특별징수.
보통징수, 특별징수 갖다 붙이면 돼요, 여러분. 그럼 일단 이거는 아셔야 되죠. 신고 납부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 등록, 면허세.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죠. 보통징수하는 대표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재산세, 지역, 자원, 시설세. 특별징수하는 방법이 바로 뭐죠? 특별징수는 뭐야? 지방소득세죠. 지방소득세. 그러면 이때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무슨 세모? 신고납부세모. 자, 여기 지방세는 국세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방세는 바로 뭐가 있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이제 종부세는 여기로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뭐가 가능하다, 여러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여기에 특징이죠. 종부세 시험에 잘 나온 거죠. 종부세는 원칙에 정부가 부과하지만 납세문을 선택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지방소득세 항상 뭐 붙이면 돼요, 여러분? 소득세 붙이면 됐어. 특별징수와 같은 말이 뭐고, 여러분? 원천징수고. 그에 대한 뭐, 여러분? 소득세가 쫓아오는 거죠. 그러면 납세무 확정, 세금 확정, 여기는 항상 무슨 말만 나오면 돼요, 여러분? 여기는 액션을 누가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액션 취하는 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뭐를 하면? 신고를 하면 신고에서 확정되는 거죠. 여기는 누가 결정하죠, 여러분? 정부, 즉 지방자치는 누가? 과세권자가 여기는 뭐 하는 거죠? 결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것만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 납세 확정은 납세 문제 신고냐, 과세관청의 결정이냐, 요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뭐. 자, 그러면 여러분 77쪽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일단 교재 먼저 보고 봅시다. 자, 지방세, 납세 확정이 나와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 77쪽에 양가로 1번과 양가로 1번 묶으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양가로 1번이 뭐고? 원칙이고, 양가로 1번이 뭐야,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양가로 1번,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 뭐 할 때, 여러분? 신고 납부는 지방세는 언제 납세 확정되냐? 그때는 납세 의무자가 뭐 할 때, 여러분? 즉, 신고하는 때죠, 뭐. 그 대표가 바로 뭐다? 취득세, 등록세. 근데 이때 이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신고를 안 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으로 가는 거죠. 이게 양가로 2번이죠. 양가로 2번, 양가로 1의 지방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뭐 할 때? 결정할 때는, 그때는 뭐 할 때? 결정하는 때. 그러니까 납세무 확정은 여러분, 납세무 확정은 뭐만 찾으면 돼요, 여러분? 신고냐, 결정이나 요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결론은. 그러면 양가로 3번이 바로 뭐죠? 보통징수는 지방세죠. 그래서 대표로 거기 나오는 게 뭐죠, 여러분? 재산세, 지역, 자원세. 이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뭐 할 때, 여러분? 결정하는 때, 결정이란 말 나왔죠. 됐죠, 여러분? 예. 자, 78쪽 보세요, 여러분.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자, 이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특징. 얘는 납세 의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특별한 절차 이시 없이 어떻게 한다? 세액이 확정된다. 여기서 특별한 절차는 뭐랬어요, 여러분?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과세권자의 결정, 이런 절차 필요 이시 없이 특별징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어떻게 한다? 성립한다. 확정된다. 그러면 요거는 뭘 쫓아간 거죠, 여러분? 원천징수는 소득세 쫓아간 거죠. 자동 확정이죠. 자, 특히 이렇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뭐 여러분?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하나 더 있죠. 뭐 있죠, 여러분? 인지세. 요 세 가지 정도. 요거는 납세의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특별한 절차 이시 없이 세액이 어떻게 된다? 확정되는 특징 갖고 있다죠.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나간 프린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나간 프린트. 자, 5번 봅시다.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 밑줄 나왔다. 결정. 그럼 이거는 지방세는 뭐고? 보통징수. 국세는 정부 부가세는 걸 찾는 거죠.
확정되는, 자, 밑줄, 뭐야? 지방세. 그렇죠. 그럼 딱 이 문구가 보는 순간 여러분, 지워야 될 게, 박스에서 지워야 될 게 뭐야, 여러분? 니은과 리을은 무조건 지워버려야 되겠죠. 따지기 전에 하여튼 뭘 물어봤으니까 지방세를 물어봤잖아. 지방세. 그러니까 니은 종합부동산세, 리을 양도세 무조건 지워버리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러면 남은 건 뭐야? 기여, 취득세, 딕은 뭐 재산세. 그럼 이때 취득세는 뭐고? 신고 납부세 목의 대표고, 재산세는 뭐고? 보통징수의 대표세 목. 대표들만 꺼냈잖아. 국대만. 그 답은 자동으로 몇 번이야, 여러분? 디그 나와 있는 거 몇 번밖에 없어? 3번밖에 없는 거죠. 뭐 답 그냥 손 들고 있잖아. 저 여기 쉬워. 찾아시오? 네. 자,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특히 요거 보시면 돼요. 납세무 확정은 요걸 보면 돼요,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뭐, 여러분? 신고, 재산세, 지역자원세, 종부세, 뭐, 여러분? 결정. 그리고 특별징수는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소득세, 인지세, 납세무가 성립하면 자동으로 확정되는 거죠? 자동 확정. 확정 이거 뭐 게임 끝이야 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78종 납세무 이제 소멸 갑시다. 소멸. 78종 맨 밑에 이거는 국세나 지방세 내용은 똑같아 여러분. 소멸 사유는 첫째 납부 충당. 납부 충당. 납부는 돈 낸 거야. 충당은 뭐야 여러분? 상계 처리한 거. 상계 처리한 거. 뭐 납부할 국세, 납부할 조세와 환급받을 조세를 상계 퉁치는 거죠. 여러분 상계는 민법에서 배우셨죠? 상계는 퉁치는 거야. 잘하시잖아. 우리 여차면 퉁치잖아. 그죠? 근데 밑줄 부과의 취소. 당초 정법하게 부과됐는데 그 부과된 원인이 나중에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가 부과 안 하는가 부과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납세무가 소멸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거리 번 뭐죠 여러분? 제척기간의 만료죠. 제척기간의 만료. 양가리 3번 뭐죠 여러분? 소멸시효의 완성이죠. 자, 이때 만약에 제가 만약에 제척기간에 이거 시험에서 낸다면 아마 저는 지방세에서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 지방세. 국세는 워낙 예외가 많기 때문에 특히 상속세, 증여세라든지 예외 규정이 많기 때문에 국세는 너무나 물어보기가 부담스럽고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기 그렇고 지방세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제척기간 여러분 거기 79쪽 보시면요. 79쪽 교재 보세요. 79쪽. 1번.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에 무슨 행위 여러분? 부정행위죠. 부정행위. 부정 나올 때 몇 년 여러분? 10년. 국세와 동일 옆에다. 국세와 똑같아. 국세도 동일하죠. 그래서 이때 아까 우리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몇 프로 때렸죠 여러분? 40%.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40% 부과되는 제적은 몇 년이다 여러분? 10년이다 그랬죠. 근데 우리 아까 국제거래인 국세 때는 몇 년 부과했죠, 여러분? 15년. 요 때는 60%였죠? 네, 그때는 15년이다. 그겠죠. 자, 2번을 보세요. 2번은 밑줄.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간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제출하지 않을 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고. 그 무신고는 원래 몇 년이야? 동그라미 7년이야, 7년. 그러니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신고 안 했다. 그럼 몇 년은 7년간에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근데 다만 거기 동그라미 1, 2, 3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동그라미 1, 2, 3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몇 년이다 여러분? 10년. 다 죄질이 무거운 것들이야. 첫째 1번 뭐죠? 상속과 증여.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는데 그에 대한 취득세 신고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럼 몇 년이다는 얘기야? 제적견이 이때는 10년이다는 얘기야. 원래 무신고는 몇 년이지만 7년이지만 이렇게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은 것을 신고를 안 했을 때 이때는 10년을 간다고 합니다. 2번 명예신탁 약정으로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것. 좋은 놈 나쁜 놈들. 나쁜 놈들. 우리 부동산에 명예신탁 허용하지 않아 지금. 허용하지 않죠. 그래서 허용하지 않냐는 이렇게 실명제를 위반할 때는 이때는 10년이다. 3번은 여기는 뭐야?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해서 뭐가 됐어? 과존주주가 됐는데 그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럼 얘들은 다 하여튼 동그라미 1, 2, 3은 죄질이 무거운 무신고죠. 죄질이 무거운 무신고였잖아요. 몇 년을 간다? 10년을 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3번 그 밖일 때는 몇 년 여러분? 5년. 그 밖에 국세. 옆에 적어놔. 국세도 똑같아. 그 밖에서요. 즉 뭐가 아니거나 자 이거 여러분 부정행위 우리가 몇 년 했어? 제척기간 10년 기본 10년 무신고 기본 몇 년? 7년 물론 죄질이 무거운 무신고는 10년 그리고 요게 아니면 나머지는 무조건 몇 년이야 여러분? 5년이죠 5년. 근데 중요한 건 5년이 적용되는 거 어떤 경우인지를 알아야 돼. 어떤 경우. 5년짜리가 적용된 나머지가 뭐냐는 얘기야. 뭐야 여러분? 응? 첫째 과소신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세를 뭐 했다? 과소신고했다. 또 여기 안 넣은 게 뭐죠 여러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이거죠. 시험에 이게 나왔죠 작년.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제척기는 몇 년이야? 5년이다는 얘기죠 5년. 다 이거는 누가 부과하는 거죠? 과세 관청이 부과하는 보통징수 정부 부과 과세 세목이죠. 여기는 뭐였어요 여러분? 신고 납부 세목이고 요거는 신고 납부 세목이고 요거는 뭐야 여러분? 보통징수 또는 뭐야 여러분? 정부 부과 과세죠. 그럼 재산세 제척기간 몇 년을 잡으셔야 돼요? 5년 잡으셔야죠. 제척기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과소신고했다 몇 년? 5년. 무신고했다 7년. 네.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다 몇 년? 10년. 네. 이렇게 좀 봐두셨죠. 그래서 보통징수 또는 정부 부가과세하는 세목들은 몇 년이다 여러분? 5년. 요거 꼭 적어놔야 돼. 그래서 5년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것이 과소신고. 그리고 뭐 재산세, 지역자원시세, 종부세 무슨 세죠 여러분? 보유세. 보유세는 다 몇 년이다. 제척기간이 5년이구나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죠. 보유세 제척기간은 5년. 잡아야 돼. 자 소멸시효 잠깐 보죠.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기본이 몇 년이죠 여러분? 국세 지방세 5년. 단 예외가 있죠. 국세 때. 얼마 이상일 때는 5억 원 이상의 국세 때는 몇 년이죠 여러분? 더블 10년. 예, 이게 바로 여러분 81쪽에 나와 있죠. 81쪽 맨 밑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멸시효는 국세나 지방세는 몇 년이다 여러분? 5년. 국세나 지방세는 5년인데 예외적으로 얼마 이상의 5억 원 이상의 국세 때는 몇 년? 10년이라는 거 꼭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나간 프린터 잠깐 볼까요? 오늘 나간 보충 프린터. 자, 6번 볼까요?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8회 기출문제죠. 재작년 문제죠. 그래서 재작년 납세무 소멸사가 나왔던 거죠. 그러면 기억, 납부 충당. 동그라미 맞죠? 납부 의무 소멸사유 맞죠? 예. 니은, 지방세 징수권의 밑줄 소멸시효 완성. 납세무 소멸사유 맞나요? 예, 맞죠. 디귿, 법인이 합병할 때는 지금 소멸사유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 일단 미음부터 먼저 봅시다. 납세무자의 뭐? 사망. 그래서 여러분, 디귿과 리을 묶으셔야죠. 디귿과 리을 묶어놓고 요 놈들은 납세무 소멸사유가 아니라 얘들은 납세무 승계사유입니다. 납세무 승계사유. 납세무가 소멸되지가 않아. 그러나 여러분 거기 리을 지방세 부과 이 뭐가 나왔죠? 여러분 제척기간에 만료가 나왔죠. 그래서 결국 납세무 소멸사유 몇 개가 되는 거죠? 3개가 되는 거죠. 3개. 그러나 거기 나와요 디귿 법인이 뭐하거나 합병하거나 납세무자 뭐해서 사망했다. 그러면 이때 납세무가 어떻게 되죠? 승계됐죠. 즉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가 되면 피상속인에 내야 할 세금을 누가 내야 되는가? 상속인이 내야 되는가? 납세무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상속인에 넘어간다니까 자동으로.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셨죠? 뭐 포괄승계. 자연인의 개인한테 일어난 포괄승계가 바로 뭐고? 사망. 법인일 때는
합병. 그래서 피합병법인이 내야 할 세금을 누가 합병법인이 새로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디귿과 뭐는 여러분 미음은 납세음은 소멸 사유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승계 사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승계 사유와 소멸 사유를 섞어놓고 찾아봐라 이거 물어보는 거죠. 또 나올 가능성은 저는 없다 봅니다. 그래서 제적 기간 소멸 시효 좀 잘 보라는 거죠. 자, 7번 보죠.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에 나왔다 나와서 뭐 나왔어? 부정행위, 나쁜 놈, 죽어! 그래갖고 국내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대. 뭐? 양도소득세 포탈했대. 이때 국세부가에 제척, 그럼 이를 부과했던 날부터 몇 년간이냐? 몇 년이 여러분? 10년이죠, 여러분. 근데 거기 밑줄, 국내 주택이랬죠. 국내 주택. 밑줄. 그건 제가 집어넣은 말이에요. 국내. 그게 국내가 아니라 뭐로 바꿔? 구외. 조건 달아. 국내가 아니라 뭐로 바뀌면 구개면 몇 년 되는가? 15년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국내란 말을 못을 박은 거야. 국에 10이 못 걸게.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87쪽 좀 잠깐 보죠. 87쪽 교재. 문제 10번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네, 지방세 기본법상 불가 및 징수, 불복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물어봤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죠, 여러분. 자, 1번.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밑줄. 그럼 이거 소득세 뭐죠? 무신고죠. 그러면 소득세를 신고 안 했으니까 무조건 그에 쫓아오는 뭐 지방 소득세를 신고를 하지 않았겠죠? 그죠? 항상 소득세는 뭐가 쫓아온다 그러면 지방 소득세. 소득세 신고 안 하니까 지방 소득세 신고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지방 소득세 무신고일 때 제적에 몇 년이 되는 거라면 7년. 무신고 무조건 7년이죠. 7년. 물론 죄질이 무거운 지방세의 무신고는 몇 년이 된다 그러면 10년. 아까 상속징여라든지 이런 게 있었죠. 자, 그러면 2번.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이 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데, 요거는 맞는 말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세일 때는 행정심판 전추의주의를 국세는 적용을 하는데 지방세일 때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지방세는 곧바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참고만 하시 바랍니다. 자, 3번 보시기 바랍니다. 2번은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한다. 뭔 소리야? 취득세는 신고 납부죠. 자, 4번.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자, 밑줄 언제까지?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대. 이때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아니,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을 때는 가산세가 아니라 뭐래서 가산금이라고 그랬죠. 가산금. 그래서 이때는 100분의 20의 가산세가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요? 가산금이죠. 자, 5번.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 수위는 체납 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대로 징수한 거를 봅니다. 그래서 5번이 옳은 건데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여러분 1번, 그 다음에 2, 3번, 그 다음에 4번 이것 때문에 본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89쪽. 자,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구분 나왔죠? 89쪽. 별표 하나 정도. 자, 그 중에서 여러분, 일단 기본으로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 우리 어떻게 배웠죠, 여러분? 농부. 농부는 뭐야, 여러분? 모든 단계랬죠. 취득할 때도 발생하고, 보유할 때도 발생하고, 뭐 할 때도 발생해? 처분할 때도 발생하죠? 그 다음에 2번,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언제 발생해? 취득할 때와 보유할 때 발생하죠. 그러나 뭐는 지방소득세는 뭐 할 때?
보유와 처분할 때는 발생하지만 뭐 할 때는 취득할 때는 발생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밑에 이제 개별 활동으로서 취득세, 등록세, 상속세, 증여세. 자, 거기 인지세 나왔죠, 여러분? 밑줄 인지세. 자, 그 다음에 처분할 때도 뭐 나왔죠, 여러분? 인지세 나왔죠? 그래서 특히 인지세 묶으시고요, 두 놈. 인지세는 뭐 할 때와 취득할 때와 뭐 할 때만, 처분할 때만 발생한다는 게 특징이야. 인지세 묶어야 돼, 인지세. 그래서 여러분, 공인중개사 되셔서 뭘 작성하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뭐?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인지세 과세 대상이라고 했죠? 근데 실무 나가면 이걸 매수자가 다 냅니다만, 우리 공부를 할 때는 매도자, 매수자가 다 내는 걸로 공부하셔야 돼요. 응? 응. 자, 그래 보시면 오늘 나간 프린트 좀 볼까요? 오늘 나간 프린트. 문제 8번 보죠. 자,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죠. 자, 밑줄. 부동산 뭐 할 때? 보유 시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재산세, 2번 종합소득세 보유할 때 발생할 수 있나요, 여러분? 종합소득세 부동산을 보유할 때 발생할 수 있어? 발생할 수 있죠. 무슨 소득이죠? 임대소득이죠. 임대소득. 그래서 종합소득세가 보유 단계에서 왜 발생한다고요? 임대소득이죠. 처분할 때는 왜 발생하죠? 지방소득세가? 종합소득세가? 양도소득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보유할 때는 무슨 소득이 발생한다고? 임대소득. 부동산을 처분하면 무슨 소득이 발생한다고? 양도소득.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고?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자, 근데 지금 단순히 그만 물어본 게 아니라 뭘 연결시켜서 물어봤어? 부가세와 연결돼서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1번. 재산세일 때 보유세는 맞죠? 네. 보유세인데 지방 교육세 나온대. 맞아, 틀려? 맞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 때는 뭐가 조치하는가? 지방 교육세 조치해야 되죠. 1번이 답이네요, 뭐. 근데 2번 종합소득세에서 부가세에서 재산세가 나와? 재산세는 부가세야 본세야? 본세잖아. 다만 종합소득세로서 부가세 나온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부가세는 아니지만 소득세가 있는 것에 뭐가 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 있다 그랬죠. 자, 3번 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는 뭐야,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가 나와야 돼요. 지방소득세 나올 수가 없죠. 4번 재산세에는 지역자본세, 지역자본시에서는 재산세 무슨 세죠, 여러분? 병기세지 부가세가 아니라 병기세죠. 그리고 지역자본시에서는 부가세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자, 5번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세 나올 여지가 없죠. 답은 몇 번? 1번. 자, 문제 9번. 2019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 밑줄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그런 것은 자 25에 별표 하나 문제죠. 이거 문제 9번. 또 나올 수 있죠. 다만 취득 단계가 아니라 이제 뭐 보유 또는 처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 기억 재산세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할 세금이야? 보유세잖아. 그럼 기억 나오는 거 지워버려야 되겠죠? 지워. 기억 나와 있는 거 지우라고? 그 몇 번 지워야 돼? 응? 1, 2, 3 다 지워버려야 될거냐? 그럼 우린 기억, 재산세 하나 갖고 지금 몇 놈 없애버렸죠? 3놈 없애버렸잖아. 제가 이걸 뭐라 그래? 1타 3피라고 그랬죠?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없어요, 여러분. 1타 3피 한 표는 무조건 막강이야. 이제 몇 번 남았어? 4번과 5번. 무슨 찬스? 효당 찬스라고 그랬죠? 응? 그러면 4번과 5번의 차이점은 뭐야? 니은과 디귿.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죠? 리을과 미음을 풀어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단 얘기야. 무차별한 걸 왜 풀어보냐고. 니은, 디귿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니은, 농어촌 특별세는 농특세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고 그랬잖아. 그 니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요. 잘 모르겠어? 그럼 디귿 봐. 종부세는 무슨 세야? 보유세잖아. 그 3번 종합부동산세 디귿 탈락되는 거죠? 그 답은 자동 몇 번? 4번이죠, 뭐. 까불고 있어요.
풀 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가는 거. 박스 열고 문제는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예. 됐습니다. 자, 기본 수업 마무리 짓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조금 빠르지만 지방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들어갑시다.